제가 강조하는 건 더 벌고 덜 쓰자예요. 이 중 덜 쓰자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 블로그로 1개월 만에 50만원 버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 네이버 블로그로 50만원 이상을 벌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아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블로그 체험단이란 무엇일까요?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내가 제품, 음식, 서비스 등을 무료로 체험을 하고 체험한 내용을 내 블로그에 사진과 글, 영상을 올리는 것이랍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비 절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식비 같은 경우 한 달 생활비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식비만 줄여도 그달의 생활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식비도 절약해보자 하는 경우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돈을 아끼려고 한 달 내내 집밥만 먹을 수도 있지만 가끔 외식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건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4만원, 5만원이 나가서 쉽게 나가서 먹기도 어려워요. 이럴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저와 같이 블로그 체험단으로 월 50만원 정도의 돈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아요. 음식점, 카페도 있지만 미용실, 네일아트나 제품 같은 것들도 있답니다. 많은 종류의 상품이나 체험들을 블로그 체험단으로 진행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블로그 체험단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답니다.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진행 과정을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 카페, 뷰티, 제품, 레저 등 다양한 주제들 중 하고 싶은 것을 정하기. 두 번째,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기. 세 번째, 방문 기간 및 리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살펴보기. 네 번째, 업체에 방문한 후 체험을 진행하기. 다섯 번째, 블로그 체험단 가이드라인에 맞춰 포스팅하기. 여섯 번째, 업체에 내가 작성한 글의 URL을 전달하기입니다. 각 체험단마다 가이드라인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글자 수, 사진 개수, 영상 개수, 포스팅 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에 대한 것이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기준으로는 글자 수는 1300자에서 2500자 사이, 사진 개수는 15장에서 20장 사이, 영상 개수는 1개나 2개 정도였어요. 그럼 이런 체험단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블로그 체험단 선정을 위한 팁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내가 체험하고 싶은 곳에 지원을 하고 당첨이 되면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바로 방문자 100 만들기예요. 블로그 체험단을 지원해서 선정하는 과정에는 해당 블로그가 방문하고 글을 남겼을 때 좋은 포스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라면 해당 체험을 했을 때 어떻게 글이 발행될지 업체 측에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글을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하고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고 했을 때 미리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고 음식 사진이 맛있게 찍혀 있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식당, 카페도 이렇게 소개해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선정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도 멈춰있는 사진보다는 움짤이나 영상의 개수를 많이 올려놓는다면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되기 때문에 더 많이 선정되는 것 같았어요. 만약 내가 블로그 체험단이 잘 당첨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움짤이나 동영상을 포스팅 속에 좀 더 추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글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내 블로그에 너무 작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될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평균 방문자가 100명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두 번째 팁은 처음에는 지원율이 낮은 곳으로 신청하기예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으로 유명한 사이트들은 경쟁률이 정말 엄청나요. 레뷰, 디너의 여왕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곳들은 심하면 경쟁률이 100대 1, 150대 1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문자가 올라가거나 글이 많이 쌓였을 때 신청하는 것이 더 선정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블로그 체험단을 검색하셔서 체험단을 신청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다른 사이트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서 보다 선정이 잘 되는 편이랍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사이트들에서 신청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양하게 신청해 보시면서 여러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팁은 셀프 홍보하기예요. 이 방법의 경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차별점이 있다 하고 홍보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체험단 신청을 할 때 인스타에도 함께 업로드할게요 또는 저는 미러리스,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선명하게 촬영 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등의 멘트를 작성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게 사장님이고 체험단 지원을 한 블로거 중 일반적인 신청을 한 블로거와 이렇게 차별점을 두어 업로드한다는 블로거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아마 자신을 좀 더 홍보한 사람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것은 결국 가게 입장에서는 홍보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가게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체험단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플러스 요소를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팁은 내 글을 가독성 있게 꾸미기예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글 작성에서 인용구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글을 작성할 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 추천드린답니다. 다음과 같이 인용구에 가게 내 외부의 모습, 메뉴판 모습, 위치 정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글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줄글 형식으로만 글을 작성했었는데 인용구를 이용하거나 구분선을 이용해서 글이 눈에 확 들어오게 작성하니 가독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을 변화시키면서 체험단이 좀 더 많이 선정되는 효과를 느꼈답니다. 여러분도 줄글로만 작성하고 계신다면 인용구나 구분선을 이용해 가독성 높은 글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팁들을 생각하며 체험단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업체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선정 이유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는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글을 정성스럽게 작성하기예요. 체험단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홍보의 목적이 있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체험단 글을 작성할 때에도 이 가게가 내 가게다 하는 마음으로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이 글 속에 가게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체험단 선정을 할 때에도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답니다. 사장님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지만 결국 나에게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체험단에 선정되어 방문하게 된다면 정성스러운 포스팅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체험단은 리뷰를 작성한 후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게시글을 공개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게시글을 작성한 후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는 업체에 미리 연락하기예요. 체험단이 선정되고 나서 이제 업체에 전화해서 방문 날짜를 예약하게 되는데요. 너무 촉박하게 예약 날짜를 잡기보다는 3에서 4일 전 미리 예약 전화를 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예약을 하고 나서는 지각을 하거나 말없이 가지 않는다면 차후 체험단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 안에 가주시는 것을 권장드린답니다. 만약 마감일 안에 방문을 못해 포스팅이 어려운 경우 미리 업체 측에 문의 후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의사항 세 번째는 후기 작성 시 배너 표시하기예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내가 직접 방문하고 체험을 해서 글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대가성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체험단으로 방문하여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그 포스팅 아래에는 이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아 체험한 후에 작성한 후기입니다. 와 같은 문구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문구를 공정위 문구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후기성 포스팅에 공정위 문구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적발이 된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셨다면 꼭 공정위 문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체험단 선정에 있어 4가지 팁과 주의사항 3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정리해보자면 체험단 선정 팁은 첫 번째로는 방문자 100 만들기, 두 번째로는 지원율이 낮은 곳으로 신청하기, 세 번째로는 셀프 홍보하기, 네 번째로는 내 글을 가독성 있게 꾸미기였어요. 주의사항 3가지는 첫 번째로는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하기, 두 번째로는 업체에 미리 연락하기, 세 번째로는 후기 작성 시 배너 표시하기였답니다. 오늘의 블로그 체험단 선정 팁과 주의사항 기억하시면서 데이트 비용 및 식비 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수저가 되는 날까지 함께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